이거는 뭐 빼박이지. 이러기 쉽지 않은데? 야, 이거 처음부터 난코스야. 시범적으로 후드 어떻게 해요? 하듯이 해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후드는 원래 이렇게 쾅쾅 닫잖아. 안 그러면 안 닫히니까 이게 퍼티를 발라놓으면 퍼티가 나중에 떠요. 왜냐면 충격을 계속 주니까. 그래서 후드나 충격이 가해지는 것들은 웬만하면 교환해요. 뭐 보는지 설명 좀 해줘봐요. 일단 볼트 풀린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네, 볼트 보는 거죠. 네. 그 볼트가 한 번 풀었으면 또 녹나거든요. 녹나는 것도 한번 봐주고. 여기는 보지 않나? 다 보긴 해요, 내 판. 그렇죠. 내 판은 여기 보는 거죠. 네. 제가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 뚫린 데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웬만하면 까시면 안 되고 이걸 까면 얘가 부직포가 꺾여요. 그래서 얘는 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쪽을 보는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로보트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뿌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색이 들어가요.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있네. 보면 약간 회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내 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기준점을 잡아야 되니까 얘가 생산 당시에 전착할 때 이렇게 풍당 담갔는데 회색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회색이라는 걸 감지해 주고, 근데 교환이 됐으면 이것도 꽝이잖아요. 그럼 전착이 달라지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힌지 볼트를 보는 거죠. 힌지 볼트가 풀렸는지. 근데 얘는 지금 살짝 풀렸네. 공구 자국 있잖아요. 거기도 풀렸어. 그러면 얘는 전착이 원래 회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수리하려고 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보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후드를 교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교환하냐면 힌지 볼트 두 개잖아. 4개만 풀르면 떨어지잖아. 그래서 새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오면 위에 한번 칠하고 밑에 한번 칠하고 열 처리한 다음에 와서 붙인단 말이야. 페인트를 칠할 때 힌지가 없는 상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힌지 뒤까지 색이 다 들어가. 근데 로보트가 이 제조 당시에는 달아놓고 페인트를 뿌리기 때문에 힌지 뒤에 색이 안 들어가. 그래서 이 뒤를 보면 얘는 들어가 있지. 뒤가 다 들어가 있네요? 일단은 얘는 교환으로 보는 게 아주 유력하지. 지금 두 가지만 딱 봤을 때는 교환이 유력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후드는 특이하게도 얘 법적인 거잖아요. 배출가스 스티커가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배출가스 스티커가 아니잖아요. 얘는 지금 배출가스 스티커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차종에 따라서 여기에 배출가스 스티커 안 붙이고 이런 데다 붙이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라도 어딘가 배출가스 스티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얘는 지금 교환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죠. 솔직히 이 정도 되면 그냥 원래 성능장에서는 교환으로 이미 났어. 근데 이제 정확한 건 이제 후드를 한번 또 이제 도막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막 찍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굴려보면 전방사고, 측방사고, 그래서 찍을 때도 원래 맨 앞에 130이면은 뭐 이 정도면 정상으로 봐요. 200 이하는 무조건 정상으로 보는데 200 이하를 정상으로 보라고요? 100이 아니라 아까 100 나오고. 그 마이크로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페인트도 칠하는 것도 로보트가 칠할 땐 똑같지만 밖에서 작업할 때는 얘는 판금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애고, 이 사람은 판금한 지 20년 된 베테랑이야. 이 사람은 한 번만 딱 칠해도 딱 100 나오는 사람이고, 6개월 된 사람이 딱 칠했는데 600, 여기는 1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사수가 딱 보고, 야, 이상하지 않니? 이상한데요? 한 번 더 칠해. 한 번 더 칠하면 이제 좀 괜찮아지지. 그러면 재면 이제 200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칠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도 달라. 그래서 그 편차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200 이하는 웬만하면 정상으로 그냥. 그러면 만약에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가 앉아서 여기가 스크래치가 났어. 근데 뭐 탈부착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그렇지, 씌워가지고 도색만 했어.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표시 안 해, 그런 거는. 성능장에서 표시 안 해. 그리고 이거 잡는 것도 도막 지정기도 봐봐. 이걸 166, 이게 조금 달라. 이게 약간 비스듬하게 들어가면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도색도 다시 다 이거 교체도 하고 도색도 한 거네요? 2번 정도 사고가 났을 거야. 근데 여기도 보면 133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300 정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고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전방사고, 측방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찍는 게 앞쪽에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사이드 쪽에 측방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없잖아. 그러면은 이쪽 사고는 앞에는 뭐 하나 콩 박았을 정도 있지. 근데 얘 지금 구조적 특성을 보면 얘가 부딪힐 정도면 범퍼는 데미지 먹었지.
그릴이나 이런 쪽은. 그러면 이쪽에 대한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지. 근데 얘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전판넬이 그러면 볼트가 풀리겠지. 근데 정비사들은 이제 이런 거는 알지. 얘 작업하면 뭐 풀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니까. 근데 수입차들은 보통 T를 쓰니까 연장 자국이 나는 건 대번해 보이지. 근데 내가 봤을 땐 여기에 있는 지금 볼트들의 내부가 얘 암놈이니까 얘네들이 더 연장 자국이 더 많이 나잖아. 우리 그냥 국산차들 이런 애들보다 얘네들이 더 확실히 안에가 까이거든. 왜냐면 안에가 육각으로 빼쪽하니까. 근데 얘네들 보면 지금 상처는 없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여기까지만 작업을 했을 것 같고 얘네들은 작업 안 했겠지.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 정비 목적으로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그리고 원래 전판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쪽에 보면 임팩트 센서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비할 때 임팩트 센서를 풀 일이 없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을 탈거한다 해도 임팩트 센서 커넥터만 빼지 누가 임팩트 센서 풀러. 그래서 원래 근거 중에 하나는 임팩트 센서를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연장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범퍼 앞단에 보면 앞에 나와 있다고, 외기 온도 센서가. 그래서 외기 온도 센서는 사실 범퍼 작업할 때 교환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기 온도 센서가 쇠붙이로 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리벳이나 이런 거를 보통 바뀌어. 수입차들은 특히. 근데 사고가 나면 걔가 대부분 부러져. 그래서 나는 그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우선 보는 거지. 이건 내가 정비사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관점 포인트 중엔 또 하나인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라이트가 요즘은 전방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얘네들은 교환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 거의 다. 근데 보면 얘네들은 LED 같은 경우 요즘은 거의 다 LED니까 LED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지금 수입차라 BMW라 조금 위에서 안 보이는데 현대기아들 같은 경우는 LED라 좀 비싸기 때문에 제조연월이 써 있어. 그래서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돼. 왜냐면 얘가 문 열면 차대번호하고 제조연월이 써 있으니까 그거에 비교해서 라이트 제조연월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비교하면 거의 대부분 맞아. 그래서 후드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정비는 진실, 구독, 좋아요 힘이 됩니다. 얘네들은 볼트를 봐야 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정비사들은 이런 거야 뭐 일도 아니니까. 저 질문이 있어요. 네, 펜다가 플라스틱 차들도 확인이 돼요? 일단 도막 추정계로는 안 나오고요. 이것도 플러스예요. 아니야, 도막 추정계가 나왔으니까 아니지. 봐봐, 얘를 찍으면 여기 AL이라고 써있지. 알루미늄이잖아. 만약에 철이면 이렇게 되면 FE로 바뀌었잖아. FE로. 아, 얘는 철이고 가운데 FE고 알아서 이. 얘는 알루미늄이고. 아, 플라스틱이면 범퍼가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을 재면 넌메탈. 플라스틱은 못 재요. 그래서 뭐 요 카바 벗기고 정비에 관련 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얘를 보면 여기도 풀림 자국 있네. 근데 풀렸다고 해서 반드시 교체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펜다 같은 경우는 얘는 볼트로 체결되니까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면 판금하는 정비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 둘, 이쪽에 하나, 셋, 넷, 5개 정도 풀리면 펜다는 떨어지거든. 그러면 정비사 입장에서 5개 풀리면 떨어지는데 얘가 교환이 낫지. 판금하거나 이러면 돈이 더 들지. 하려면 또 라벨링 해야 되지. 아, 중요한 거 얘기 안 했다. 만약에 네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살짝 해서 여기 도색을 다시 했다. 그러면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야 되잖아.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면 마스킹 테이프 붙인 라인이 거기가 살짝 올라오지. 그 턱걸이가 마이크로 단위로 하면 100마이크로도 넘게 나와. 그리고 쭉 라인이 보여. 그러니까 얘가 그런 자국이 있으면 무조건 그쪽은 방금 도색이 들어간 거지. 혹시 그리고 그 도막 측정기로는 정상 범주인데 육안으로 봤을 때 약간 오글오글해 보여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교환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 그러면 이게 어쨌든 사고로 교환을 한 거를 보는 것도 있고 누군가 손을 대서 도색을 하거나 교환할 수도 있는 것도 봐야 되는 거는 눈으로도 보고 기계로도 봐요. 보고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수치는 잘 나오지만 수치가 잘 나온다고 해서 이걸 통째로 아까 말한 것대로 갈아 버렸으면 수치상으로는 정상인데 풀림 자국으로 보면 그건 다른 거 갖다 낀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능장에서는 얘는 지금 도색이 정상 범주인데 볼트가 풀렸잖아. 진짜 빡세게 보는 애들은 그냥 이거 교환 놔봐. 왜냐면 펜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드레스야. 소모품에 가깝단 말이야. 그래서 또 작업 5개만 풀으면 떨어지는데 굳이 이걸 망치로 또 당기고 있지는 않거든. 근데 요런 애들은 BMW 애들은 부속 자체가 비싸니까 판금하기도 해. 하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 판금하게 되면 도막이 높게 나오지. 근데 얘는 지금 정상 범주 되니까 그냥 이 성능장에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교환 놔버리는 케이스가 90% 이상이야. 사실은.
그럼 이것도 갈고 이것도 갈았네요. 그치.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일단 이쪽에서 보려면 사실은 얘도 나는 더 정확히 하려면 내판을 지금 근거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내판 근거를 못 잡았으니까 안테나가 없어서 이렇게 보면 저기서 아마 카메라를 안 보이실 거예요. 교환이 맞네. 이쪽에서 보면 얘가 검정색이라 좀 헷갈리기는 한데 한번 봐봐요. 페인트를 칠하면 여기까지는 색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색이 제일 안 들어가는 데가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꺾였잖아요. 이쪽은 색이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얘는 이 안쪽부터 여기까지 보면 색이 다 깜장으로 다 칠해져 있어. 깜장으로 볼 거예요. 이건 깜장으로 칠해진 게 아니라 내판이 깜장인 거야, 그냥. 저 안에를 보면 다 깜장이야. 그치. 그래서 지금 이런 걸로 보면 돼. 교환으로 일단 보고. 근데 얘가 교환이 됐으니까 전착이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근데 수입차들은 대부분 보면 안에가 깜장인 경우가 되게 많아. 얘는 그렇게 판단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얘기하긴 했는데, 여기 지금 고무 재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페인트 칠하고 누가 손댔어. 그러니까 문댔어. 이게 작업 잘못한 거지. 보여요, 요 스팟? 네. 동그란 거. 교환은 아니지.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교환을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스팟을 봐야 돼. 살아있잖아. 이거 퍼티 올린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스팟 자국이야. 오리지널 스팟 자국이야. 아,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일률적이잖아. 간격도 일률적이고.